예.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획팀의 김동섭입니다. 저는 이제 CBDC 추진 동향과 그리고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CBDC 관련 연구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CBDC라는 주제 자체가 지금 바로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어떻게 CBDC 연구를 해 나갈지를 계속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CBDC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필요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CBDC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쓸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고민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로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보름 전이죠. 10월 4일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목을 이제 저희가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좀 거창한 제목을 저희가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자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를 어떻게 고민해왔고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CBDC가 뭔지 그리고 이제 주요국과 한국은행에서 그동안 CBDC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왔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저희 보름 전에 발표했었던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CBDC 개념과 논의 배경인데요. CBDC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고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한 2015년 정도 되는데요. 제목 그 자체가 바로 정의랑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가 CBDC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요. 이 정의만 보더라도 일단 비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누가 발행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상자산하고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만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달라졌을 뿐 기존의 현금, 지폐나 주화 같은 그런 동전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뭐 별도의 가치 단위를 따로 가지고 있고 변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CBDC라는 게 뭔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반해서 CBDC는 CBDC라는 말이랑 개념이 먼저 2015년, 16년에 나온 다음에 이제 CBDC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실제 CBDC가 도입되거나 발행된 사례가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CBDC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 답이 없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CBDC 연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범용 CBDC, 보통 리테일 CBDC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CBDC라고 했었을 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그 범용 소액 CBDC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현금하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법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CBDC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CBDC의 연구를 중앙은행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관용 CBDC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행들이 이제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지급 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관용 CBDC는 이제 은행들 지갑에만 발행이 되고요. 이제 은행들은 이걸 바탕으로 뭐 어떤 금융 거래, 결제, 청산, 결제, 대금 거래, 결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은행 예금을 발행해서 은행 예금의 결제나 최종적인 결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CBDC에 대한 CBDC에 대한 논의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금융 포용 차원에서 뭐 은행 예금 계좌 보급이 적은 뭐 신흥국에서 많이 필요하다. 국가 간 지급 결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기존 현금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이랑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당연히 규제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대안을 한번 제도권에서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CBDC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하마가 한 2020년, 나이지리아가 그 다음해 정도 이제 몇몇 신흥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기는 했지만 주요국들은 아직은 대부분 뭐 발행할 거냐 그리고 언제쯤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히 아주 보수적인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점점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ECNI, 중국의 위안화 프로젝트는 이제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돼서 지금 거의 이제 상당수 대부분 대도시나 상당수 인구가 이미 이제 테스트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EU, 유럽 그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이제 도입 준비 단계로 이행할지를 곧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이거나 좀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지도에 이게 BIS가 이제 서베이를 해서 계속 나오는 자료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이제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CBDC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앞서 이제 범용, 리테일하고 홀세일 CBDC로 나눠진다고 했었었는데 여기 계속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도에 빨갛게 이렇게 작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소액 CBDC 연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범용 CBDC. 근데 이제 저희가 발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그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범용 CBDC 뿐만 아니라 기관용 CBDC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관용 CBDC에 대해서 좀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스위스나 프랑스 같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 결제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 준비금 CBDC를 발행하는 그런 모델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었었고요. 이제 2019년에 리브라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발표한다고 하면서 중앙은행들 관심이 좀 소액 CBDC에 대한 연구가 확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BIS 혁신 허브나 그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지급 결제 모델도 CBDC를 개인들한테 발행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서 막 쓰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금융기관들 간에 국가 간에 사용되는 새로운 CBDC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뉴욕 연준하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관용 CBDC 인프라를 만들고요. 기관용 CBDC 인프라 위에서 아니면 연계된 인프라에서 은행들이 토큰화된 예금을 발행을 하고 그런 예금의 어떤 그 청산 결제를 도와주는 그런 모델로 이제 기관용 CBDC가 활용되는 방식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중앙은행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들이 각자 예금을 발행하는 현재 투티어 뱅킹 구조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은행들이 다양한 어떤 유스 케이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한국은행 이번에 활용성 테스트도 사실 이런 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에서 진행해왔던 연구 개발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약간 2019년에 리브라가 되면서 이제 CBDC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고 CBDC 연구를 뭐 기술적인 측면, 또 법률 제도적인 측면, 또 이제 경제적인 파급 영향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 확대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특히 가장 이제 저희가 어떤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작년 이제 한 상반기까지 진행했던 모의 실험입니다. 모의 실험으로 해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 분산원장으로 CBDC 시스템을 모의로 만들어 보는 그런 테스트였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그 연계 실험이라고 해서 14개 시중은행이랑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각 은행에 이제 내려주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범용 CBDC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마쳤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로 나갈 거냐를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범용 CBDC 도입 준비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CBDC를 도입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히 범용 CBDC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법화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합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안전성, 완벽한 기술적인 어떤 준비가 갖춰져야 되고 또 이제 CBDC가 도입됐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슈들이 어떤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예금이 과도하게 이제 CBDC로 몰려가면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뭐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요. 또 한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용 CBDC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병행을 해 가지만 지금 당장 도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고도화 연구를 계속 병행하면서 다른 메인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왼쪽 그 이제 보도 자료를 대충 캡처해 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발표를 저희가 보통 CBDC는 중앙은행 단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범정부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BIS가 여기에 상당 부분 기술 협력을 많이 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예금 토큰 등 민간의 지급 수단을 아우르는 어떤 미래 통화의 인프라를 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큰 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테스트의 환경 내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실제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구현해보고, 또 일부 제한적이나마 일반인들까지 참여를 해서 어떤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의 혁신적인 기능을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테스트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CBDC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나를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 다 노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행되는 이제 통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CBDC고요. 여기 CBDC는 한국은행이 참가하는 금융기관들 지갑에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은행들은 이 테스트 환경, 이 블록체인 테스트 환경 내에서 퍼미션드 DLT 시스템 내에서 토큰 형태로 이제 각자 고객들에게 예금 토큰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통화가 발행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이번에 포커스가 맞추고 있는 거는 타입 1 예금 통화,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예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금 쓰시면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토큰이지만, 여러분들 은행 예금도 지금 이제 아무 은행이나 다 구별하지 않고 신한은행 고객이 신한은행에만 이체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이제 이 예금 토큰도 어느 은행이 발행한 토큰이든지 간에 다른 은행 지갑을 가진 고객에게도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 간의 청산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관용 CBDC가 그 밑에서 실시간 결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통화도 발행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기관용 CBDC를 100% 담보로 해서 발행 유통되는 뭐 타입 2 모델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CBDC 네트워크 외에 별도 외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에 대금 결제를 위해서 발행되는 새로운 어떤 특수한 목적의 어떤 디지털 결제 자산을 또 발행하는 것, 그걸 타입 3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디지털 통화가 발행 유통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한번 구축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큰 비전이나 어떤 계획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실제 도입을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어디까지나 테스트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는 테스트의 목적은 이런 그 토큰화의 장점을 살린 디지털 인프라가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런 것들을 빨리 시급히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법을 개정하거나 공식적으로 기관용 CBDC나 예금 토큰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의 틀 내에서 모든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테스트 범위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내년까지 진행될 테스트에서는
대해서는 은행만 참가를 해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이 뭐 참가해서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타입 1, 2, 3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통화가 발행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뭐 가상 테스트, POC 정도의 개념 검증 수준의 테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용자가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금 토큰, 타입 1 토큰, 그래서 지금의 현재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예금 토큰만 발행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은행들이 그러면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예금 토큰을 발행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해도 되는지가 사실은 아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테스트에 참가해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구현해서 제공하는 그런 해당 업무에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들이 뭐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데나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효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분산원장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하는데 법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은행 장부와 기록을 1대1로 실시간 동기화하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뭐 거래 기록을 암호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접근 매체, 지갑 같은 데 대한 안전성 기술적 조치, 그리고 은행의 고객에 대한 설명 조치 같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프라를 만들고 구체적인 이제 테스트 활용 대상 테스트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서비스는 사실 지금 아직은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은행들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 11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지금 이제 10월 2주 전에 10월 4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은행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IT 업체들과 이제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11월 정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더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검증 같은 단계를 거쳐 있은 다음에요. 대략 한 내년 4, 4분기 정도에는 이제 테스트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도 참가해서 어떤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은 어쨌건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많은 참여와 관심 격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